미군의 폭격으로 민간인이 희생된 여수 이아포 사건이 발생한 지 올해로 72년이 됐습니다. 이아포 현장에서는 오늘 여수시 주최로 추모제가 열려 사건 진실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햅쌀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수확량은 늘었지만 쌀값이 그 어느 때보다 큰 폭으로 떨어져 농민들은 울상입니다.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역별 충분한 갯벌 조사 없이 입지 선정 공모에 나서 시군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교통법이 강화됐는데도 도로를 역주행하거나 음주 운행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아포 사건을 아시나요? 여수에는 이아포라는 작은 섬이 있는데 한국전쟁 당시 이곳에선 미군의 폭격으로 민간인들이 희생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명 노근리 사건과 비슷한 일이었지만 72년이 지난 지금도 정확한 사건 경위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에 있는 작은 섬 이아포. 한국전쟁이 한창인 1950년 8월 3일 피난민 200여 명을 태운 배는 제주도로 가기 전 잠시 이곳에 정박했습니다. 당시 16살이던 이춘혁 씨는 부모님과 함께 4남매가 이 배에 올랐다 미군으로부터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아포 해변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미군이 저하고 눈도 맞췄어요. 그냥 비행기 이리 오면서 나하고 눈도 맞추고 돌아오자 돌아서 저리 가니까 고단 비행기들 와서 배에다 막 총을 쐈습니다. 막 무조건 총 쏴게 해주고. 그러니까 배 안에 전부 아우성이지. 그리고 총 맞아도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막 돌아가고 피가 흘리고. 이아포 폭격이 있고 엿새 뒤 여수 두루겨 해상에서도 비슷한 폭격이 이어졌습니다. 조기잡이 어선 100여 척이 미군의 공중 공격을 받은 건데 김유광 씨의 아버지도 그때 총상을 입었습니다. 그 전날 조기가 많이 나서 낚시지를 뒷날 따라갔는데 그날 미군 폭격기가 와가지고 이제 폭격을 한 거죠. 두럭녀에서. 두럭녀 낚싯배들이 많이 있는 그 배들이 잔잔한 바다에 배들이 많이 떠 있는데 그 배들을 향해서 이제 폭격기가 폭격을 한 거예요. 이아포 해변에서 폭격으로 희생된 피난민들은 150여 명, 두루기에서는 10여 명이 희생됐습니다.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는 당시 미군의 폭격이 불법이었다는 걸 밝혀냈지만 왜 작은 섬이 공격을 받았는지 정확한 피해 규모는 얼마인지는 아직도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생존자 대부분이 사망한 데다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적고 무엇보다 공소시효가 지나 배상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지역사회에서는 정확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여수시는 여순 사건처럼 범국가적인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가 차원의 사과와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2기 진술위원회가 금년 12월 9일까지 피해자와 유족, 목격자 등으로부터 진실규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72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수면 아래 있는 여수 이아포 두루겨 사건. 이제 몇 남지 않은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도 모자라 이제 역사 속으로 잊혀질까 두려움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한편 이 같은 이아포 미군 폭격 사건 72주년 민간인 희생자 추모제가 오늘 이아포 평화공원에서 개최됐습니다. 그동안 민간단체 주도로 개최된 추모제는 올해 처음 여수시가 주최했고 이아포 미군 폭격 사건 위령사업위원회가 주관했습니다. 추모제는 희생자 유가족과 신명남 위령사업 추진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제막식을 시작으로 경과 보고, 유족 증언 영상 상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면서 그 후속 조치로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갯벌의 지역별 분포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입지 선정 공모에 나서면서 전남도와 해당 시군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전남북과 충남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등재 당시의 권고사항으로 갯벌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조직을 설치해야 합니다. 최근 문제가 된 갯벌 세계 자연유산 보전본부가 바로 그런 기구입니다.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갯벌의 면적은 총 1284제곱킬로미터, 전남 지역이 90% 이상이어서 보전본부의 입지는 전남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공모 계획을 발표하면서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경쟁의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 갯벌의 사실 이제 90.4% 정도가 우리 전남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원래 이제 입지 조건이 전남이 유일하게 당위성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공모 형식으로 바꿨습니다. 공모 형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전남도 의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해 대통령실과 국회, 해양수산부 등에 보냈습니다. 한국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는 전남의 역할, 특히 낙후 지역으로 남으면서까지 갯벌을 지켜온 점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평가됐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전남도와 해당 시군에서 해양수산부의 공모 계획에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순천만 갯벌만 보더라도 지난 30여 년간 꾸준히 관리와 보존이 이어져 온 데다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진 람사르 습지입니다. 작년에 이제 7월에 세계유산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됐어요. 이런 이제 순천시의 그런 노하우나 그런 경험들을 살려서 현재 전남에서는 여수와 고흥에서 추가로 갯벌의 자연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계 자연유산 등재의 취지를 살린 갯벌과 습지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의 현명한 판단과 후속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남지부가 교육부의 초등학교 만 5세 조기 입학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만 5세 아이들은 학습보다는 놀이와 사회성 발달이 매우 결정적인 시기라며 교육부의 학제 개편 방안은 유아의 발달 단계를 무시한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내일부터 국민의힘 전남도당 앞에서 만 5세 조기 취학 철회 등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남부지방에서는 햅쌀 수확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비해 쌀값이 20% 가까이 폭락하면서 농민들은 햅쌀조차 제값을 받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8월의 떼약볕 아래 고흥의 논 한편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벼들은 익은 날 아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콤바인이 분주하게 벼를 수확하고 나랄 건조기도 쉴 새 없이 햅쌀을 실어 나릅니다. 아직 폭염이 채 가시지 않은 8월이지만 남부지방에서는 추석상에 올릴 햅쌀 수확이 한창입니다. 4월에 심어 8월에 수확하는 극조생종 벼인데 가뭄 외에 특별한 자연재해가 없어 올해도 풍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수확의 기쁨도 잠시 올해 들어 쌀값이 폭락하면서 농민의 표정에는 아쉬움이 묻어나옵니다. 작년같이 이제 벼값이 좋았을 때는 더 많은 이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지만은 올해는 이제 상황에 맞춰서 팔다 보니까 그 가격에 못 미쳐서 좀 미흡하고. 실제로 지난해 10월 20kg당 5만 6천 원 선이었던 쌀값은 지난달 4만 4천 원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덩달아 농협의 쌀 재고 보유량도 41만 톤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73%가 늘어난 상황. 이런 가운데 햅쌀까지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최근 정부의 뒤늦은 쌀 시장 격리와 수입쌀 방출 등의 미비한 수급 대책으로 재고가 늘어나 쌀값이 폭락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올해도 풍년이 예상되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쌀값이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이 될 것 같습니다. 유례없는 쌀 재고 증가와 가격 폭락으로 올해 막 수확된 햅쌀조차 제값을 받지 못할까 농민들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도로교통법이 강화됐지만 전동 킥보드는 여전히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역주행하거나 인도로 주행하는가 하면 음주운행 모습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다훈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남성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고 지나갑니다.
인도로 주행하는 킥보드도 보입니다. 운전이 미숙한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보기에도 위태로워 보입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남성도 눈에 띕니다.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킥보드를 타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7살. 그럼 이거 면허 없이도 빌릴 수 있는 거예요? 면허 없이 면허를 확인을 안 해요. 학생들의 말대로 면허가 없더라도 전동 킥보드 이용이 가능한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어플을 실행한 후 본인 인증 과정만 거치면 곧바로 대여가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 소지자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허술한 관리가 이어지는 현실, 아이들은 쉽게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친구들 좀 타는 사람도 많은가요? 한 10명 중에 몇 명 정도? 7명. 저녁 시간이 되면 전동 킥보드 이용은 더욱 늘어납니다. 차가 마주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 손에는 핸드폰을 놓지 않고 운전을 하고 두 명이 꽉 껴안고 역주행을 하기도 합니다. 인도 주행은 물론 신호 위반도 서슴지 않습니다. 술을 마신 뒤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당연히 불법이고 위험한 운행이란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자동차 운전이랑 킥보드 운전이 다른 느낌이야. 음주 후에 킥보드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시는 것 같으세요? 킥보드 이용 후 아무렇게나 방치하면서 다른 보행자나 운전자들이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이 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면허가 없는 학생들을 상대로 한 안전교육이나 경찰의 단속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학교에서 혹시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 교육 같은 거 따로 안 하세요? 교육을 하긴 하는데 그 제대로는 안 해서. 단속하는 거 보거나 단속된 적은 있어요? 아니, 한 번도 없어요. 잘 앞에서 타도 안 걸렸어. 이틀 동안 취재하는 동안 전동 킥보드 운행 규정을 모두 지킨 사람도 이들을 단속하는 경찰관도 한 명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위험천만한 전동 킥보드 주행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광양만권 전기차 부품 제조기업 투자 유치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용역 추진 기간은 오는 12월 14일까지며 수행 기관은 한국자동차 부품 글로벌 협동조합입니다. 경제청은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산업 동향, 전기차 산업 분야의 글로벌 거점 구축 및 지원 전략 수립 등을 이번 용역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용역 결과에 따라 기초 소재에 편중한 지역 산업 구조를 개선시켜 전기차 부품 제조기업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한때 천둥, 번개와 함께 강한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3도로 어제와 같았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1도 높을 전망입니다. 흐리고 더운 날씨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여수가 26에서 31도, 순천이 26에서 34도, 광양은 25에서 34도, 고흥은 25에서 32도입니다. 광주는 26에서 33도, 목포는 26에서 33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구름 많은 날씨 이어집니다. 파도는 최대 1.5m까지 일겠고 바람은 초속 4m에서 11m 사이 예상됩니다. 여수 만조 시각은 밤 12시 44분, 간조 시각은 아침 6시 46분입니다. 이번 주 주말에 한 차례 비가 내리고 화요일까지 흐린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기온은 최저 26도에서 최고 33도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어촌 어항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는 어촌 유릴 300 사업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관리 감독이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어촌 유릴 사업 현장은 해양 오염 위험에 방치돼 있고 노동자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안군 오도항 어촌 유릴 300 사업 현장입니다. 방파제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준설선 위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가운데 안전모나 구명조끼를 착용한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바다 위에 설치된 오탁 방지막. 해양공사 과정 중에 발생한 먼지와 흙탕물로 인해 바다가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방파제 공사 현장 주변이 아닌 엉뚱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부만 지금 쳐져 있는 상태고요. 이 일부마저도 지금 다 이 조류로 인해서 다 끌려가지고 지금 다 이렇게 흥크러져 있는 상태거든요. 방파제 조성공사 현장 주변 300m에는 오탁 방지막 15개가 설치돼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 남아있는 것은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관리감독기관인 신안군은 이 같은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현장 확인에 나선 신안군. 조류로 인해 오탁 방지막 일부가 파손됐다고 밝혔지만 파손된 지 열흘 넘게 공사 현장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던 셈입니다. 오탁 방지망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지금 계획 비해서 어느 정도 다른 쪽에 설치된 것 같은데 저희가 봐가지고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잘 설치하도록 하겠고요. 어촌마을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어촌 뉴딜 300 사업. 하지만 관리감독 소홀 속에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오히려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양 여순 사건 위령탑 건립 장소가 연내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시는 여순 사건 위령탑 건립 장소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용역을 진행하는 한편 시의회와 유족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 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건립 장소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은 유당공원과 우산공원 등 5곳으로 광양시는 디자인 공모와 실시 설계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위령탑 건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고수온으로 고흥 등량만 일대 해파리떼가 큰 폭으로 늘어 어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한 달 동안 등량만 일대에서만 보름달 물해파리 624톤을 구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3% 정도 늘어난 것으로 등량만에서는 지난 6월부터 100제곱미터당 144마리의 보름달 해파리가 발견돼 주의보가 발령돼 있는 상태입니다.